당장 우리가 2차 전지가 급하게 상승하겠지 라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볼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가 눌려 있다가 다시 오를 때는 엄청난 이슈가 필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크게 돌아서 시장에서 거의 한 60%에 가까운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최근에 상승을 한 게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에 한국 배터리 혹은 소재가 들어간다는 이슈로 인해서 크게 시세를 준 상황입니다. 테슬라 뉴 모델 Y에 차세대 2170이 탑재가 되고 한국 소재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뉴스로 시작이 되면서 정말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 Y 신형에 대한 주니퍼 밸류체인을 보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양극재는 LNF,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셀 혹은 LNF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기에 대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IRA나 AMPC에 대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악재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LNF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나 양극재가 우리는 뛰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은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LNF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실제로 차세대 2170 배터리에 LFP뿐만 아니라 NCM, 양극재가 탑재가 되더라도 둘 다 쓸 수밖에 없는 실리콘 음극재 소재이기도 하고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이슈로 인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거의 대장을 먹었고요. 거의 3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상승을 해줬다는 점. 현재 2차 전지는 대주전자 재료가 꺾이면 다시 태초마을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그래도 보면서 뒤에 하나씩 볼 건데요.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훨씬 이쁩니다. 2차 전지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를 만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습니다.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 차트가 더 이뻐질 가능성은 충분히 더 높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돌리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와 다르게 1000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인은 2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같이 오르면서 코스닥을 견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로봇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바이오도 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 주위의 분들은 야, 실적도 안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보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아직까지 50, 60%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면 저는 실적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텐에는 대부분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저는 소재 관련주를 보는 게 조금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ETF로 봤을 때 차트로 제가 보면 현재 대비해서 약 2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제까지의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왔을 때 강합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끌어올렸던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혼자 매수를 해서는 절대 오를 수 없다는 점, 외국인과 기관 중에 한쪽의 수급 주체라도 나오거나 혹은 두 수급의 주체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 섹터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면서 2차전지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보는 거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는 현재는 대주전자 재료가 2차전지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테마라도 실적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가 실적이 잘 나오는데 얼마나 잘 나오냐라는 부분을 볼 때 먼저 연간 실적을 보면 2023년 대비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분기별 실적을 보면 1분기에 50억, 2분기에 83억, 3분기에 81억, 4분기에는 거의 80억 원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더한다면 충분히 전년 대비 거의 5배 이상의 실적을,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4년이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실적 붕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주전자재료는 예외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많이 오를 수 있는 근거는 주니퍼 밸류체인에 속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차전지 뉴스를 볼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2차전지 투자자 혹은 물려있는 분들이 비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이라는 것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차전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가 2차전지가 급하게 상승하겠지 라는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뉴스를 하나씩 보면 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가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기차 캐즘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도 전기차 캐즘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만회할 것이라는 뉴스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캐즘으로 트럼프 도전을 넘는다,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투자금,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에 20% 추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가격을 그래도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호나 전기차 기준으로 말이죠.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과연 생애 첫 청년이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1개월 안에 올라요? 3개월 안에 올라요? 라고 하면 저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만약에 1, 2년 내에 올라요? 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이슈가 같이 붙어준다면 그때는 분위기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슈가 붙어서 급상승하는 기업들은 다시 그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글자 기업이 바로 떠오르네요. 내일 일정까지 살펴보면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있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주에 있는 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AI 교과서,
그리고 드론 관련 이슈는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조선과 변압기가 대장이었고요. 오늘은 바이오, 로봇, 변압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개별주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는 여기에 속한 섹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생각하는 게 방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취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내에서 개별 종목은 실적,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LG 에너지솔루션, LNF 4개의 차트를 비교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볼 때 섹터 내에서도 강한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지 그냥 눈으로만 본다면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두 기업은 비슷하기 때문에 개찐, 도찐입니다. 과거 대장주라고 불리었던 엔캠은 이번 대열에 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실적 때문에 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체인에도 속하지 않았고요. 실적주인 PNT와 필에너지 등은 이슈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붙는다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기업들은 주목될 가능성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2차전지를 팔로우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차전지 기업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인데 올해 당장 본전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조금 적게 먹기는 하지만 크게 잃지는 않는데, 만약에 욕심이 과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매수를 한다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2차전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2차전지 내에 본다면 섹터 내에서도 강한 놈을 찾아서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